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팔아서 햇빛 연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귀농 준비하시면서 안정적인 소득 모델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바로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셨죠. 맞습니다. 예비 귀농인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제 귀농 창업 모델의 한 축으로서 영농형 태양광의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은 뭔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을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농업과 에너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델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논밭에 태양광 패널 쫙 깔아놓는 농촌 태양광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농사는 포기하고 전기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요. 네. 흔히 보는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는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기계가 아래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 3m에서 5m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요. 네. 그래서 위에서는 전기 농사, 아래에서는 원래 짓던 작물 농사를 동시에 짓는 말 그대로 이모작 시스템이죠. 농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에서는 전기, 아래에서는 작물이라? 근데 상식적으로 위에 뭐가 가리고 있으면 작물이 잘 안 자라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이 기술의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광포화점이라는 개념인데요. 광포화점. 네, 식물도 뭐랄까 밥 먹는 양이 정해져 있듯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아, 그 이상의 강한 빛은 사실상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죠. 낭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바로 그 작물이 쓰지 않고 남기는 빛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작물 종류에 맞춰서 차광률, 그러니까 그늘의 비율을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서요.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고요. 아, 낭비되는 햇빛을 재활용하는 개념이군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나요? 우리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요. 이미 거대한 글로벌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랑 식량 안보가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5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7조 원이요? 네, 특히 북미랑 유럽, 동아시아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역설적으로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시장이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왜 그렇죠?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에 추가 소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각국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패널을 어떻게 설치하길래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건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수직형 양면 모듈입니다. 수직형이요? 네, 기존처럼 하늘을 보는 지붕 형태로 덮는 게 아니고요. 마치 밭에 울타리를 치듯이 패널을 수직으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울타리처럼요? 그러면 햇빛 받는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장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첫째,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니까 농지의 90% 이상을 그대로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둘째, 패널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 양면형이라 아침 동쪽 빛이랑 오후 서쪽 빛을 모두 사용합니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력 소비가 많은 아침, 저녁 시간대에 발전량이 집중되니까 더 비싼 값에 전기를 팔 수 있고요. 전력 수요가 몰리는 한낮의 전력망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수직으로 서 있으니 먼지나 눈이 쌓일 틈이 없어서 유지보수 비용도 한 15에서 20%나 절감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 수직형 패널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가요? 해는 계속 움직이는데 아침이나 오후에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패널이 해를 따라다니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추적식 시스템이고요. 이미 2025년 글로벌 시장의 86.9%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 기술입니다. 막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국내 기업 파루의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해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인공지능이 기상 정보를 분석해서 태풍이 오면 패널을 수평으로 눕혀서 바람 저항을 피하고요.
농기계 작업이 필요할 땐 그늘이 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섀도우 모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하지만 추적식은 아무래도 설치비가 더 비싸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정식보다 발전 효율이 30% 이상 높기 때문에 그 추가 수익으로 초기 투자비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업은 기술보다 규제가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의 벽을 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가장 큰, 거의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이요? 네, 현행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8년이라뇨.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8년만 쓰고 철거해야 한다고요? 네, 누가 8년 보고 억 단위 투자를 하겠어요. 이건 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8년 운영 시에 비용 대비 편익, BC 비율이 0.74에 불과해요. 일이 안 되네요. 네, 100원을 투자하면 74원밖에 못 건진다는 뜻이죠. 이러니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죠? 해결책이 있긴 한가요? 현재 이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하고 별도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 법안이 올라가 있군요. 네, 만약 기간이 20년으로 보장되면 BC 비율이 1.24까지 올라가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이 사업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리 챙겨봐야 할 인허가 절차가 있다면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단계별로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첫째, 땅부터 알아봐야겠죠. 입지 선정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내가 사업하려는 부지에 개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네, 이미 태양광이 많은 전남 같은 곳은 용량이 꼭 차서 허가를 받아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 있거든요.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선로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둘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가장 핵심인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농지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 이때 아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영농계획서입니다. 발전 기간 동안 주변 농지 평균 생산량의 80%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내가 가짜 농사가 아닌 진짜 농사를 짓는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큰 변수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격거리 규제라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이격거리요? 주거나 도로에서 최소 100m, 많게는 1000m까지 떨어져서 설치하라는 조례인데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사업 가능 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최근의 등정적인 변화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경우에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전남 해남군은 도로 이격거리를 500m에서 100m로 줄여줬고요. 신안군은 주민 참여 시에는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아요. 와,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규제라는 산을 다 넘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걸로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 나온 100kW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네, 우선 초기 투자비, 즉 캐펙스부터 보겠습니다. 구조물이 더 높고 튼튼해야 해서 일반 태양광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비쌉니다. 네. 킬로와트당 137만 원에서 16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내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1억 5천. 그리고 연간 운영비 오펙스는 설치비의 1% 수준인 15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안전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것들이죠. 그럼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잡한 용어가 많던데 SMP, REC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익 구조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파는 가격, 이걸 도매 가격이라 해서 SMP라고 부릅니다. 이건 유가처럼 계속 변동하죠. 아, 그건 일반적인 전기요금 같은 개념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라는 걸 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REC요? 네,
이건 정부가 당신은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으니 상장을 드립니다 하고 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너스 증서 같은 거예요. 아하, 보너스 증서. 네, 대규모 발전소들은 의무적으로 이 상장을 사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S&P와 REC 이 두 가지 수익을 합쳐서 최종 매출이 결정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는데 가격이 널뛰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년 고정 가격 계약을 맺습니다. 아, 고정 가격 계약? 네. 2025년 기준으로는 S&P와 REC를 합쳐서 킬로와트 시당 약 170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계산하면 100kW 발전소에서 연간 약 2,233만 원의 전력 매출이 발생하고요. 2,200만 원 정도? 네. 여기서 운영비랑 대출 이자를 빼면 연간 순수익은 약 1,8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와, 여기에 기존 농업소득의 80에서 90%가 추가로 붙는 구조인 거죠. 연 1,8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초기 투자비 1억 5천만 원이 부담인데 자금 조달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바로 그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뭔가요? 한국에너지공단의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아, 정책 자금이군요. 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연 1.75%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줍니다. 90%요? 네.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처음 5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10년간 원금을 나눠 갚는 조건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책 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 정보네요. 자, 그럼 돈 문제는 해결됐다고 치고 예비 귀농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걱정으로 돌아가 보죠. 태양광 때문에 내 소중한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닐까? 네. 최근에 벼 수확량이 71%나 줄었다는 그 보도는 사실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실험 설계가 특수했거나 관리 부실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고요. 농촌진흥청의 정밀 연구 결과를 보면 차광률 30% 조건에서 벼 수확량 감소는 평균 15에서 20% 수준입니다. 15에서 20%요? 네. 전남 보성군의 실제 사례에서도 일반 논 대비 약 17에서 20% 감소했는데 이건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 손실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15에서 20%라 평균은 그렇다 쳐도 농부 입장에선 매년 수확량의 5분의 1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손실을 감수할 만큼 태양광 수익이 정말 압도적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로 연 200만 원을 벌던 농지가 있다고 해보죠. 네. 수확량이 20% 줄면 농업소득은 160만 원으로 40만 원 감소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으로 연 1,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새로 생기죠. 40만 원 손실을 감수하고 1,800만 원을 버는 구조이니 경제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패널이 한여름 폭염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쌀의 품질 등급이 더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왕이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심는 게 유리하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성군의 녹차처럼 그늘에서 품질이 더 좋아지는 음성 작물이 가장 이상적이죠. 아, 녹차. 네, 상추나 시금치 같은 엽채류, 산마늘, 인삼 등은 최적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벼, 감자, 무, 배추 같은 일반 작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샤인 머스켓 농가에서 비싼 비가림 시설 대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전남 보성농협의 문병환 조합장님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 조합장님이 직접 하셨군요. 네, 본인 논에 직접 100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간 1,300만 원의 발전 수익과 140만 원의 벼농사 수익을 합쳐서요. 총 1,44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기존 벼농사 소득의 10배에 가깝네요. 그렇죠. 성공 비결이 뭐라로 보십니까? 그분은 진심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아, 태양광 아래서도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내면서 영농용 태양광은 농사짓기 싫은 사람들의 꼼수다. 이런 사회적 편견을 정면으로 깼습니다. 와. 농업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본질을 보여준 거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성공 사례인데 분명히 이와 반대되는 실패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어떤 함정에 빠지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가 바로 가짜 농사입니다. 가짜 농사? 네. 허가만 받으려고 버섯 재배사나 콩나물 재배 시설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실제 농사는 방치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오히려 규제 강화의 빌미를 제공했죠. 아, 또 다른 실패 유형은 지역과의 갈등입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익만 챙겨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경남 함영군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 현장 길을 막는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저희 할아버지 댁 근처에도 풍력 발전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마을이 반으로 갈라졌던 기억이 나요. 결국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이익 공유입니다. 이익 공유? 네.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리 백연계 모델이나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배당해서 소멸위기 섬에 다시 사람이 들어오게 만든 신안군의 사례처럼요. 처음부터 주민을 반대자가 아닌 동업자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비 귀농인의 관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창업의 A to Z를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땅부터 알아봐라. 한전에 개통 용량 남아있는지, 우리 동네 조례는 어떤지 이런 철저한 입지 분석이 먼저다. 네. 둘째, 진짜 농사를 지을 계획을 세워라. 가짜 농사는 반드시 들통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다 먹으려 하지 마라. 주민을 동업자로 만드는 지역 상생 모델이 성공의 열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2025년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20년 사업기간 보장이라는 법적 과제만 해결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잠재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네. 기술, 자금, 시장의 수요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는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당신이 만들 햇빛 용금을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넘어 마을 전체를 살리는 공동체 기금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상상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